여러분, 지금 일본 사회에 이상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한 일본 할머니가 손자에게 김치 담그는 법 가르쳐 달라고 부탁하고 도쿄 샐러리맨이 점심시간마다 신라면을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일까요? 한국이 새로운 길을 열면 일본은 곧장 뒤따릅니다. 최근 10년간 이런 현상이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결제 시스템부터 배달 앱 서비스까지 한국에서 먼저 시작된 혁신이 일본으로 건너가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일본 언론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언제 한국을 따라가게 됐나? 아사히 신문의 한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자조적으로 썼습니다. 일본 총무성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결제 도입률이 2019년 20%에서 2024년 68%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한 결과입니다. 도쿄 편의점 사장 다케시 씨는 손님들이 한국처럼 해달라고 요청한다며 이제 한국이 우리 롤모델이 됐다고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와 생활 전반까지 변화의 물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이를 코리아 웨이브 2.0이라고 부릅니다. 더 웃긴 건 일본 정치인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을 배우자는 구호가 선거 공약에까지 등장하고 있다니까요. 단순한 문화 수출을 넘어 사회 시스템까지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차원의 한류가 시작된 것입니다. 도쿄대 사회학과 다나카 교수는 한국은 이제 혁신의 기준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농담도 덧붙였죠. 우리 학생들이 한국어를 더 열심히 공부한다고요. K 방산의 성공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특히 일본을 가장 놀라게 했죠. 폴란드 FA 50 수출 계약 48억 달러, 루마니아 K9 자주포 수출 등 한국 방산업체들의 성과가 일본 언론에서도 집중 보도되었습니다. NHK는 특집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방산의 글로벌 전략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제목이 압권이었습니다. 우리는 뭘 하고 있었나? 아사히 신문은 일면 기사에서 일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며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은 더욱 솔직했습니다. 한국이 우리보다 무기를 잘 만든다고? 이게 말이 되나? 30년 전만 해도 이런 반응들이 쏟아졌죠. 이에 자극받은 일본 기업들이 뒤늦게 따라잡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은 한국에 KAI와 기술 협력을 추진 중이고 가와사키 중공업은 한화 시스템과 공동 개발을 논의했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한국의 속도감을 배워야 한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회의만 3개월 하는 우리와 달리 한국은 바로 실행한다. 실제로 한국은 개발부터 수출까지 평균 5년이면 완료하지만 일본은 같은 과정에 평균 12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본 방위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가 회의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수출하고 있다며 혀를 찼습니다. 이제 일본 정부도 방산 수출 3원칙을 완화하며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일본 언론은 냉소적입니다. 이미 늦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에요. 도쿄 시부야 거리를 걸어보면 한국 음식점이 즐비합니다. 신라면이 편의점 1위를 기록하고 김치는 일본 가정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일본 신라면의 인기입니다. 한국보다 더 매운맛을 선호한다고 해요. 한국인도 놀랄 정도로 매워야 일본에서 인기라는 우스갯소리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치킨까지 일본 젊은 세대를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교촌치킨, BBQ, 네네치킨 등 한국 치킨 브랜드들이 일본 전역에 1200개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에 따르면 한국 음식 관련 매출이 2020년 3조엔에서 2024년 8조엔으로 급증했습니다. 도쿄에 사는 다나카 유키 씨는 한국 치킨이 없으면 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웃으며 덧붙였어요. 일본 가라아게는 이제 맛없어서 못 먹겠다. 오사카의 대학생 사토 미키 씨도 친구들과 만나면 항상 한국 음식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일본 음식, 그건 부모님이 드세요. 라는 말까지 했다니까요. 더 웃긴 일화가 있습니다.
한 일본 할머니가 손자에게 김치 담그는 법 좀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다는 이야기죠. 이제 한국 음식은 일본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고 집에서는 불닭볶음면을 끓여 먹는 이런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심지어 일본 학교 급식 메뉴에도 김치찌개와 비빔밥이 등장했어요. 일본 영양사 연합회에서는 한국 음식이 건강식으로 인정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30년 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상황이죠. 도쿄 하라주쿠를 걸으면 한국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BTS, 블랙핑크, 뉴진스의 노래가 일본 거리의 배경음악이 되었습니다. 한국 패션 브랜드들도 일본 젊은이들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시부야 백구에는 한국 브랜드만 전문으로 파는 매장이 생겼습니다. 일본 문화청 조사에 따르면 10대에서 20대의 85%가 한국 문화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장년층의 변화입니다. 50대의 43%도 한국 드라마를 시청합니다. 오사카에 사는 50대 주부 야마다 씨는 사랑의 불시착 때문에 한국어 공부 시작했다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건 야마다 씨의 남편 이야기입니다. 처음엔 한국 드라마 뭐가 재밌냐고 했는데 지금은 나보다 더 열심히 본다고 해요. 일본 전역의 한국어 학원이 2019년 300개에서 2024년 1500개로 늘었습니다. 한국어 학원 원장들의 증언이 재밌습니다. 60대 할아버지가 와서 손자와 대화하려면 한국어를 알아야 한다고 한다. 이제 한국 문화는 일본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에겐 당연한 일상이고 기성세대에겐 새로운 즐거움입니다. 도쿄 번화가에서는 이런 광경도 볼 수 있어요. 일본 중년 남성이 한국 아이돌 굿즈를 열심히 사는 모습 말이에요. 딸이 좋아해서라고 하지만 본인이 더 신나 보인다는 게 함정이죠. 놀라운 점은 일본의 생활 습관까지 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식 스마트 결제가 일본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페이페이, 라인페이 등 모바일 결제 서비스가 급속도로 보급됐습니다. 재미있는 건 일본인들의 반응입니다. 현금 안 써도 되니까 편하다. 왜 진작 이렇게 안 했을까? 이런 반응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지하철 문화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처럼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고 역 안내도 한국어를 포함해 4개 국어로 방송됩니다. 도시락 배달 서비스도 한국의 배달의 민족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우버이츠 일본 지사장은 한국의 배달 시스템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일화가 있습니다. 일본 배달 기사가 한국에 연수를 왔는데 한국 배달 기사들이 너무 빠르다. 우리는 거북이 같다고 충격받았다고 해요. 심지어 아파트 구조도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식 원룸 구조가 인기를 끌며 일본 건설업체들이 한국 설계사와 협업하고 있습니다. 도쿄 부동산업체 사장은 젊은 층이 한국식 주거 공간을 선호한다며 시장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한국식 구조가 일본 젊은이들 취향에 딱 맞다고 하네요. 한국식이 곧 표준이 되는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회사원들의 점심 문화도 바뀌고 있어요. 과거엔 동료들과 느긋하게 식사했지만 이제는 한국처럼 빨리 먹고 커피 타임을 즐긴다고 합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본 대로 따라한다는 일본 직장인의 증언도 있어요. 그러나 일본 내부에서는 불안한 기류도 감지됩니다.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라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니온게이자이 신문은 사설에서 일본의 혁신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쿄 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기업인의 72%가 한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위기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국정연설에서 디지털 혁신 속도를 대폭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반응은 더욱 직접적입니다. 도쿄대 학생 다케시고는 일본 기업보다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정말 솔직해요. 한국 기업이 더 역동적이고 재밌어 보인다. 일본 기업은 너무 답답하다는 말까지 서슴없이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을 두고 일본 언론들은 역전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을 동경했던 한국이
이제는 일본이 배워야 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일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이런 글들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우리가 한국을 무시했던 게 화근이다. 이제라도 정신 차려야 한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 솔직히 대단하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의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도쿄대 경제학과 스즈키 교수는 한국은 도전으로 미래를 열고 일본은 안주로 기회를 잃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게이오대 사회학과 연구진은 3년간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 일본은 변화보다 안정을 선호하는 문화, 이런 차이가 현재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스즈키 교수의 설명이 재밌어요. 한국인은 안 되면 말고라고 하지만 일본인은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한다. 일본 경제산업성 보고서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는 일본의 3배, 혁신 투자 비율은 일본의 2배,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나는 차이입니다. 와세다대 미래연구소 소장은 일본이 배울 점이 너무 많다며 특히 젊은 세대의 도전 정신과 기술 수용 능력은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인상적인 분석이 있었어요. 한국은 why not으로 시작하지만 일본은 why로 시작한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일 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 젊은 학자들 사이에서는 한국학이 인기 연구 분야가 됐다고 해요. 한국을 이해해야 일본의 미래가 보인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아시아의 기준이자 세계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K컬처에서 시작된 영향력이 경제, 기술, 사회 전반으로 확장됐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도 한국의 성공 모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총리는 최근 방한에서 한국의 디지털 전환을 배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도 한국식 교육 시스템과 스타트업 생태계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재밌는 건 각국의 반응입니다. 태국 젊은이들은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 하고, 베트남 대학생들은 한국이 롤모델이라고 당당하게 말한다고 해요. 이는 단순한 모방이 아닙니다. 한국이 만든 새로운 표준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30년 전 일본을 동경했던 한국이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혁신 국가가 됐습니다. 이런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 이 모든 것이 만들어낸 놀라운 성과입니다. 더 놀라운 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제는 K-뷰티가 화제였다면 오늘은 K-게임이 세계를 놀라게 하고 내일은 또 어떤 K 무엇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지 모릅니다. 앞으로 한국이 어떤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인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한국 뉴스를 안 보면 시대에 뒤처진다. 정말 격세지감이죠.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